어둠이 채 걷히기 전 김정분의 눈이 떠졌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을 맞춰본 지도 오래되었지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을, 움직여야 할 순서를, 해야 할 일들을. 정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어젯밤 바닥을 닦느라 무리했나 싶었지요. 하지만 신음소리는 삼켰습니다. 옆방 며느리가 잠에서 깰까 봐요. 복도를 지날 때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손주들의 방문 앞을 지날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지요. 정부는 자신이 유령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내지 않는 유령, 흔적을 남기지 않는 존재.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비쳤습니다. 정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손질해둔 야채가 보였지요. 미역국을 끓일 재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항상 하루 전날 준비해둡니다. 아침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요. 쌀을 씻으며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새벽 공기가 희뿌옇게 보였지요. 누군가는 아직 꿈속이고 누군가는 막 잠자리에 드는 시간. 하지만 정분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났지요. 정부는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큰 손주 민지는 당근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게 썰어야 했지요. 작은 손주 준호는 양파를 못 먹었습니다. 골라내기 쉽게 큼직하게 썰어두면 되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기름진 음식을 싫어했습니다. 찜으로 해야 했지요. 칼질을 하며 정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뭐였지?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어버린 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노란 지단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정부는 이 소리가 좋았습니다.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병식이 살아있을 때였지요.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시절. 병식은 아침마다 오늘 반찬은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궁금하면 와서 봐요라고 웃으며 대꾸했지요. 그때는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정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 자리에는 이름이 있었고 정부는 그곳에 온전히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넓은 아파트, 정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집에서 정분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어머니, 놀란 정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하지만 표정은 날카로웠지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정분이 묻자 선영이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물 마시려고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응, 오늘 저녁은 6시 반까지 준비해주세요. 준호 영어 학원 가야 해서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지요. 선영은 물을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정부는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지단을 뒤집으며 정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크게 말할 수는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물었지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있는 사람일까? 지단이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정부는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마치 이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지요. 새벽 5시 30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부는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차려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나니 이 시간이었지요. 허리를 숙일 때마다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선영의 친구들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선영아. 오늘 손님 오시잖아요. 거실이랑 화장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부탁이었지만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마, 깨끗이 할게. 아, 그리고요. 선영이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과일도 좀 예쁘게 깎아주세요. 사과랑 배, 접시도 좋은 걸로 쓰고요. 아시죠? 알았어. 정부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지요. 전 운동하고 올게요. 2시까지는 들어올게요. 저녁은 6시 반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부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부탁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도 없었지요.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정분이 월급을 받는 가정부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정부에게는 적어도 수고했어요라는 말이라도 하니까요. 정부는 걸레를 헹구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깊어진 팔자주름, 힘없이 처진 입꼬리.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보는 게 두려워진 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할까? 정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지요. 갈등이 생길까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아들이 난처해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쫓겨날까봐 그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이 집을 나가게 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게 된다는 게 두려웠지요. 손주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게. 정부는 걸레를 짜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지요. 정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순간을, 그 순간만큼은 정분도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준호는 가방을 벗어 던지더니 정분에게 안겼지요. 준호야, 학교 재미있었어? 응. 오늘 체육 시간에 피고했어. 준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따뜻했지요. 할머니, 간식 뭐예요? 중학생인 민지도 들어왔습니다. 준호보다는 차분했지만 역시 정분을 찾았지요. 민지 좋아하는 호떡 부쳤다. 아직 따뜻할 거야. 와, 고마워요,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부는 호떡을 접시에 담아내왔지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집에 필요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들아, 손 씻고 먹어야지. 선영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지요. 아이들은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영이 정분을 봤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셨다 가셨어요. 과일 잘 먹었대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좀 아쉬웠어요. 정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접시가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다음엔 새 걸로 사서 써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접시는 정분이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었지요. 30년 넘게 아껴 쓴 접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선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지요. 저녁 6시 20분. 정부는 서둘러 식탁을 차렸습니다. 6시 반까지 준비하라고 했으니까요. 밥, 국, 반찬 4가지. 정부는 자신의 몫도 차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담았지요. 눈에 띄지 않게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들어오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유일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었지요. 민수는 이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밥을 떠먹으며 가족들을 봤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보고 선영은 준호에게 잔소리를 하고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지요. 아무도 정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분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도 정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정분의 접시가 거의 비어 있었으니까요. 응, 나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야 식탁이 더 편안해 보였지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설거지를 하며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밥을 짓고 청소하고 손주를 돌보는 기능, 그것이 멈추면 필요 없어지는 존재. 설거지를 마치고 정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켜려다 멈췄습니다. 소리가 시끄럽다고 할까 봐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을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점점 커졌지요.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정분의 삶을 바꿀 시작점이 되었습니다.